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사 중 수식어, 관형사, 부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을 펴고 톡 열기 문제로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가 각각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우리는 온갖 기기에 빨리 적응해야 했다 해서 수식하는 말이 총 두 개가 있죠? 온갖과 빨리가 있습니다. 먼저 온갖, 요 말은 기기를 수식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빨리는 적응해야 라고 하는 말, 적응하다라고 하는 용언의 활용형이죠. 빨리가 적응하다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갖은 체험인 기기를 수식하고 있고 빨리는 용언인 적응하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과 같이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하고 빨리와 같이 용언을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합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좀 설명이 되죠. 관형사는 체언을 꾸민다. 부사는 용언을 꾸민다. 자, 수식어 중에 관형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사의 개념과 종류, 여러분 교과서에도 같이 밑줄 치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관형사의 개념, 주로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준다. 이 부분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언, 관형사의 특성,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도 밑줄 쳐주세요. 자,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형태도 변하지 않고 다른 말과 결합하지도 않고 오직 문장 안에서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럼 관형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교재에 예문을 먼저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두 권은 새 책이다 해서 관형사가 총 3개가 있죠. 이 책에서 책을 꾸미는 이, 그리고 두 권에서 권을 꾸미는 두, 새 책에서 책을 꾸미는 새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이라고 하는 지시성을 가진 말이 책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명사인 책을요. 그다음에 두 권에서 이 권이라고 하는 단위성 의존 명사, 명사니까 즉 체언이죠. 이 체언을 수의 개념을 가진 두가 수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이라는 명사를 새 책, 책의 이제 상태가 책의 것이라는 이제 뜻이죠. 새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가 또 관형사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관형사가 모두 종류가 다른데요.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형상관형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가 지시관형사, 두가 수관형사, 세가 형상관형사인데요. 각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밑줄 치세요. 이, 그, 저와 같은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면서 세어는 수식을 합니다. 자,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며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그, 저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이런, 그런, 저런 이것도 지시관형사예요. 자, 이 사람, 그 책, 저 꽃, 이런 사람, 저런 책, 그런 그런 음식 이런 식으로 뒤에 세언들을 이, 그, 저, 그다음에 뭐 등등의 지시관형사가 지시성을 가지고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상관형사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새, 온갖과 같은 성상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성상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 이 부분에 밑줄 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랑 헷갈리는 이제 부분들이 형용사에도 성상 형용사가 있잖아요. 성질과 상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형사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고 체온을 꾸미는 기능만 있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 온갖, 헌, 옛, 맨 이런 것들. 새 옷, 온갖 기기 아까 예문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헌 이불, 옛 음악, 맨, 맨 꼭대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체온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를 성상관형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수관형사 부분에도 밑줄을 쳐야겠죠? 여러분 교재에 한, 두, 세와 같은 수관형사,
수량과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며 체언을 꾸며주는 것을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두, 세 이런 것이 있는데요. 수관형사 뒤에는 이제 체언이 오겠죠. 뭐 한 사람, 뭐 두 학생, 세 마리 이런 식으로 뒤에 체언을 꾸며주면서 숫자와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수관형사입니다. 여러분 수관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다른 품사와 좀 비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와 수관형사 모두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모양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게 다른 거지? 왜 어떨 때 수관형사고 어떨 때 수사인 거지? 왜 이럴 때는 똑같은 모양인데 왜 이럴 땐 이거라고 하고 왜 저럴 땐 저거라고 하지?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 기본 품사의 개념과 특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떠올려 주면 되는데요. 먼저 수사는 체언이죠. 체언이기 때문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관형사는 이제 관형사이기 때문에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수관형사가 헷갈릴 땐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활동 문제에서도 다뤘지만 학생 다섯이 있다. 이런 경우와 다섯 학생이 있다. 이런 경우예요. 학생 다섯이 있다와 같은 경우에서는 다섯과 다섯 학생이 있다에서의 다섯은 품사가 다른데요. 먼저 학생 다섯이 있다에서의 다섯은 바로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체언, 그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다섯이라고 하는 그 주격부사 이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조사와 결합하는 얘는 수사구나, 체언 중에 수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섯 학생이 있다. 에서의 다섯은 우리가 학생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수관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구분이 왜 좀 약간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이제 기준점을 잡고 품사를 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좀 여러 논의들에서 그 문장 안에서의 쓰임을 보고 하자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품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의 쓰임과 그 특징과 이제 그 품사의 개별 특징과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식원 중 이제 부사는요, 주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거나 때로는 다른 부사나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먼저 밑줄 칠게요. 부사는 주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한다. 이 부분 밑줄. 그리고 하지만 때로는 다른 부사나 체언 등을 수식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도 밑줄. 그래서 부사는요, 관형사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관형사는 굉장히 한정적인 어, 좀 품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연만을 수식하고 그리고 어, 종류도 사실 몇 가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쓰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부사는요.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것이 이제 기본 기능인데 때로는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이제 체어는 관형사가 꾸며주어서 부사는 원래 체어를 수식하지 않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가끔가다 좀 예외적으로 체어을 꾸며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종류도 부사가 월등히 더 많아요. 그래서 부사가 문장 안에서 훨씬 활발하게 다른 것들을 좀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에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먼저 성분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교과서 예문을 한번 보세요. 이번 여름에는 비가 참 자주 온다. 그래서 참이나 자주 같은 애들은 성분부사예요. 성분부사라는 말은 문장이 어떠한 성분을 꾸민다는 뜻이고요. 자,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보면 되는데요. 나는 결백해. 그런데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니? 해서 그런데와 설마는요. 문장 안에 어떤 특정 성분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런데가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건 이 각각을 수식하는지 찾아보면 이 수식성이 어느 한 성분에 가서 닿지 않거든요. 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니에서 설마는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 전체가 닿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야 설마 같은 경우는 문장부사. 참과 자주 같은 경우에는 참이 자주, 그러니까 자주는 오는데 그게 참이라고 하는 말로서 한번 수식이 되고요. 자주가 온다라고 하는 용언을 수식하죠. 이런 것들은 성분부사입니다. 자, 자세한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95쪽의 맨 마지막 줄이죠. 문장에서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가 성분부사이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 문장이죠. 그런데 설마 같이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문장부사이다. 이 부분에도 밑줄 쳐볼게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문장부사이다. 문장에서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는 성분부사이다. 인데요. 교과서의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PPT 화면에서 조금 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분부사는 문장에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참과 자주 같은 경우 있죠? 얘네들은 성분부사이면서 성상부사인데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참과 자주, 아까 말했던 그런 애들도 있고요. 우리가 문장에서 자주 쓰는 의성어와 의태어 있죠. 얘네들도 모두 부사인데 얘네들도 성상부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뭐 벌컥, 와락, 뭐 졸졸, 쾅,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도 모두 성상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벌컥 마셨다, 와락 안 왔다, 그리고 뭐 졸졸 흘렀다 이런 식으로 용언을 보통 수식하게 됩니다. 그 의성어와 의태어들은요. 자, 지시부사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로서 그 지시성을 가지고 용언 등을 이제 용언이나 문장 안에 다른 부사나 이런 것들을 꾸미는데요. 자, 이리 그리 저리 어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는 뭐 이리 와, 그리 뭐 그리 가라, 저리 하면 어떻게 하니? 뭐 어찌는 어찌 견디겠니?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수식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부정부사가 있는데요. 용언의 내용을 부정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안과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이제 나중에 안과 못의 차이는 뒤에 이제 부정 부분에 이제 문장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요. 안은 의지의 보통 이제 부정이나 단순 부정, 못은 능력의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부정부사로서 안하다, 못 먹다 이런 식으로 용언의 내용을 용언의 앞에서 이제 수식하면서 부정하는 뜻을 더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문장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설마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다행히 그가 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다 이런 식일 때, 그리고 설마는 우리 아까 그 예문에서 보셨죠? 설마, 다행히, 과연 이런 것들이 문장부사인데요. 문장부사의 좀 특이한 점은 문장부사 중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는 접속부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96쪽의 첫 번째 부분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밑줄을 쳐주시고요. 자,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와 같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도 그 문장 전체에 수식이 닿는다라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장 부사 중 접속 부사로 따로 이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접속 부사이고 문장 부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부사의 이제 여러 가지 쓰임 중에 우리가 처음에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특이하게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 이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저리 멀리 도망가다니 라고 하는 문장에서의 예를 보시면 저리가 멀리를 꾸미죠. 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저리 멀리 도망간 것을 그 지시성이 멀리를 향해 닿아 있죠. 수식이 이제 저리가 멀리라고 하는 같은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멀리는 도망가다의 그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죠. 그래서 수식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도망으로 이런 식의 이제 부사의 쓰임이고요.
너에게 줄 건 다만 이것뿐이다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하게 이 다만 이것과 같이 부사가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경우예요. 다만 이것뿐이다. 그래서 다만 이것에 가서 수식이 가서 닿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오직과 같은 경우인데요. 오직도 이제 부사인데 오직 너, 바로 같은 것도 바로 너 이런 식으로 체온 수식하는 부사가 아주 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형사 부사에 대해서 모두 공부해 봤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하는 것들을 보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구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할 때 하는 설명을 제가 들어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제 나눠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 단어끼리 이제 공통된 애들끼리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묶은 것이고, 문장 성분은 그 문장 안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품사로 봤을 때 우리가 배운 그 9가지의 품사 있죠? 그 품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은 그 사전에, 이제 국어 사전에 검색을 해봐도 그 사전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원래 형태, 원래 단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말하는 것. 그리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관형사와 관형어가 있을 때 우리가 새 책이 있다, 헌 옷이 있다 라고 했을 때요. 새 책에서 책을 꾸미는 새, 헌 옷에서 옷을 꾸미는 헌은요. 얘네들은 원래 모습, 원래 기능 자체가 체형을 꾸미려고 태어난 관형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쁜 옷이 있다. 그리고 어려운 책이 있다. 이런 경우에 똑같이 책과 옷을 꾸미는 이 어려움과 뭐 예쁜 이런 것들이 관형사라고 헷갈리게 되는 경우죠. 하지만 이때는 원래 형태를 따져보면 새와 허는 원래 그런 형태지만요. 깨끗함과 어려움은 예쁘는 예쁘다, 어렵다 라고 하는 용언에서 어미와의 결합을 통해서 문장 안에서 책이나 꽃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밀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지 품사가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품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어렵다와 예쁘다를 관형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형어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관형사가 그 관형어 안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관형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밀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기능을 하려고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근데 관형사를 비롯해서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미는 애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관형어가 되기 때문에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 관형사를 포함해서 체언을 꾸미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형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문장 안에서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사도 원래 그 품사 정보 자체가 이제 부사인 애들 태어났을 때 용언이나 다른 것들을 수식하려고 태어난 애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빨리, 멀리, 자주, 매우, 너무, 아주 이런 것들이 모두 부사입니다. 자, 불변어고요. 우리가 그 품사, 해당 품사 부분에서 배운 모든 그 의미와 특징들, 기능들을 모두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부사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용어를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나는 밥을 빠르게 먹었다. 나는 그림을 예쁘게 그렸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빠르다와 예쁘다라고 하는 용언에 개라고 하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가 붙어서 문장 안에서 용언을 수식하게 된 경우 이럴 때는 부사어라고 해주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품사로서 특정 품사로서 하나의 단어가 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잠깐만 기능을 달리하고 있을 뿐 얘네들은 예쁘다 형용사죠. 빠르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와 관형사, 관형어를 확실하게 여러분 구분을 해주시고 이것이 헷갈릴 때는 얘네의 원래 형태, 기본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본 다음 품사를 따져주면 되고
그것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문장 성분을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똑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래서 관형사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종류별로 분류해보자. 가슴 설레며 맞이했던 새 학기도 끝났다. 자, 여기서 관형사와 부사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보시면 가슴 설레며 맞이했던 새 학기. 여기에서 새가 학기를 꾸미고 있죠. 학기라고 하는 것은 보면 도라고 하는 조사도 붙어 있고 얘는 명사인 것 같아요. 그쵸?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학이 찾아왔다에서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면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장부사 중에서도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얘기했었죠. 방학이 찾아왔다. 우리는 곧 정든 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에서는요. 우리는 곧 떠난다 라고 하는 곧 이 말이 떠난다라고 하는 용어를 수식해주고 있어서 얘는 부사 중에서도 성분부사고요. 정든 이 학교를 떠나해서 이가 학교를 수식하고 있는데요. 이 이라고 하는 건 지시성을 가지고 이 학교를 수식하고 있는 지시 관형사입니다. 사회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해서 한과 두는 이 뒤에 걸음의 단위를 세해주고 있는 이 걸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사. 그 중에서도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 관형사죠.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해서 과연은 뒷문장 전체에 수식을 해주고 있는 문장부사입니다. 그래서 성상관형사, 새, 수관형사는 아까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한 두고요. 성분부사는 곧, 문장부사는 그리고와 과연입니다. 그 다음 독립어원 감탄사는 사실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개념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95쪽에 보면 톡 열기 문제가 있는데요. 톡 열기 문제에서 다음 문장에서 독립성이 있어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는 단어. 보통 떤 것들을 찾으면 되냐면 독립어원 감탄사에는 좀 쉼표로 이제 문장에서 좀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찾아서 끊어줍니다. 야, 나 좀 보자. 응, 알겠어.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야와 응과 아가 바로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어원입니다. 독립어원의 그 개념을 교과서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야, 응, 아와 같이 불음,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면서 다른 성분들에 비해 독립성이 없는 말. 그래서 감탄사의 개념, 불음,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 그다음에 특성에도 밑줄 칠게요. 다른 문장 성분들에 비해서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얘네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아까 설명 개념에서요. 불음,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불음, 대답, 느낌이 야 이런 게 이제 불음이죠. 여보시오, 여보세요 이런 게 이제 불음이고요. 그다음에 대답, 응, 그래, 이런 것들이 대답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되겠고요. 또 느낌, 어머, 야, 아, 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것들이 또 이제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독립어에는 감탄사라고 하는 품사 하나밖에 없고요. 이 감탄사는 불음,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면서 문장 안에서 독립성을 가진 말들을 얘기합니다. 자, 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감탄사를 모두 찾아 표시해보자. 이들의 다툼을 가소롭게 지켜보던 골무할미가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에헴, 나도 말참견 좀 해볼까나? 여기에서 여러분 에헴 보이죠? 에헴. 중앙거로 따지자면 나만한 또 없지. 아시 손뿔이 다칠세라 밤낮 시중드는 건 내 몫이 아닌감. 세상 천지에 손뿔이 아프고도 되는 바느질이 어디 있나. 내가 빠져서는 안 되지. 그렇지. 여기에서 에헴과 그렇지. 이제 암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헴과 암은 모두 뭐 불음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대답도 아니죠. 이건 이제 느낌을 나타내는 그 감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탄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고요. 우리가 수식어과 감탄사까지 해서 품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요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요 이제 발표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겠죠. 수식어과 독립어에 대해서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나면 프린트 나눠 드릴 거고, 책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되었는지 검사와 책 그 프린트 진도 나가고 책 검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사 단원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 여러분들 긴 단원 발표와 함께 친구들 수업도 듣고 영상도 보면서 학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